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의학적인 암 치료는 암 환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정례를 통해서 정말 통합의학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난소암이에요. 첫 번째 환자분은 위암에서 난소로 이렇게 전이된 환자분이시고요. 조금 이따 나중에 들려드릴 분은 난소암이신데 간으로 복막으로 전이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아마 그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잘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진단받았을 때 거의 말기였어요. 작년 9월 달에 말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항암을 하셨죠? 아마 그때 면역항암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면역항암제의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위암에서 난소 쪽으로 굉장히 큰 종양이 생겼어요. 위에서 난소로 전이된 암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크루켄버그 종양이라고 그래요. 크루켄버그 종양은 굉장히 여우가 안 좋아요. 1년 이상 사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분은 T4N3M1 진단받았을 때 난소 전이된 게 오른쪽은 14.5였어요. 12월 달에 11.3으로 조금 줄었죠. 2월 17일 날에는 10.5로 많이 오른쪽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왼쪽 거 보시면 진단받았을 때 10일이에요. 10일인데 12월 달에 보니까 10일에서 8.6으로 줄었죠.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2월 달에 해보니까 왼쪽이 얼마예요? 14.7cm.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월 4일부터 이제 항암제를 바꿔가지고 매주 파크탁세를 맞고 또 사이람제라고 하는 항암제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맞기로 하고 이제 제 병원에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위암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악성 중에서 악성. 반지세포종에 들어보셨어요? 거의 암주기세포예요.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 지독한 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 이 부문에서 위 유문까지에 걸쳐가지고 10cm 이상 크게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침륜성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보면은 거양이 있는 초음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끔찍합니다. 아주. 그런 모습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파크탁세라고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주목나무 표피에서 나온 그런 항암제인데 탁솔이라고 그래요. 난소나 식도 위방, 또 폐암 이런 여러 군데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왜 항암제로 쓰이는가 하면은 세포가 분열하려고 그러면 한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지려면 염색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반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양쪽에서 당겨주는 그런 그 밧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미세소관이라는 거예요. 당기면 염색체가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쪼개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튜브울이 안정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문제는 이 항암제도 꽤 독성이 큽니다. 달모음 기본이죠. 골수 억제, 100kg 막 떨어지죠. 마비 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설사, 심장, 다양한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특별히 폐염증이 많이 오고요. 오랫동안 이 파크탁스를 마시는데 보니까 손톱 밑에 고름이 그냥 흘러나와. 그렇게 염증이 많이 나오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소위 감염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분이 이러한 부작용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겪지 않으셨어요. 항암의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탈모되는 것도 없고, 토하고 열나고, 실려가는 것도 없고, 식사 못하는 것도 없고, 아주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 견뎌내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주사는 사이람제라고 하는 주사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 신생혈관 억제제가 뭔가 하면은 혈관의 내피세포가 많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신생혈관이 막 생기는 거죠. 암은 신생혈관이 많이 나와야 그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면은 암이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더 이상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게 이 사이람제 역할이에요. 이 사이람제뿐만 아니라 아바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이거는 이제 VEGF를 차단시켜주는 그런 단일크론 항체고, 이 사이람제는 이 리셉터 수용체를 차단시켜주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제가 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통합의학적인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항암 하고 주고 여기서는 그냥 면역 주사만 맞고 이런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거기서 더 벗어나자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사이람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이람제 역할은 무엇을 억제해준다고 그랬어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는 게 꼭 주사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도요, 혈관 신생혈관 억제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포도 속에 있는 항산화제가 레스베라토롤인데 이 레스베라토롤이 신생혈관을 많이 억제해줘요. 이게 뽀얗게 있는 게 전부 다 신생혈관들이에요. 암세포는 이렇게 신생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레스베라토롤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딸기에 있는 엘라지산이 아까 그 붉은색 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신생혈관을 억제했죠. 그렇죠? 딸기 말고 이건 어때요? 아까 그 신생혈관보다 더 어때요? 훨씬 더 너무 깨끗하죠. 콩 속에 있는 제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가요, 강력한 신생혈관 억제제예요. 물론 약보다는 그렇게 하진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음식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고 우리 암과 치료를 해야지. 이건 나는 암이니까 그냥 항암제나 맞고 그냥 어떻게 해? 나 몰라, 아무거나 막 먹을래.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내 몸을 내가 만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런 그 바깥에서 오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유방 환자들은 절대 콩 먹으면 안 된다던데, 두부도 먹지 마, 콩나물도 먹지 마, 콩도 먹지 마. 대부분도 그런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결론, 콩을 드시는데 이걸 어떻게 드시는가 하면은 그냥 대두 그냥 이렇게 먹는 건 소화 잘 안 돼요. 띄워서 먹거나 싹을 틔우거나. 홍 띄운 걸 뭐라고 그러죠? kö국장. kö국장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의 모든 채소들이요, 과일들이 신생혈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먹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는 치료대로 하되 음식은 가능하면 최소 많이, 과일들도 좋게 이렇게 드시면은 훨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오기 전에 CT 찍어놓은 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치료 시작 전 모습입니다. 이게 위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 난소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게 오른쪽 난소암이에요. 그 다음에 앞뒤를 이렇게 평 잘라서 봤을 때 모습이 이게 왼쪽에 있는 난소암이고요,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난소암이에요. 뭐 큰 수박만 해요. 단단한 게 들어가지도 않아서 눌렀을 때. 드디어 이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 치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월, 4월, 또 5월 이렇게 20일, 20일, 한 달.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세 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첫째 20일 동안 어떻게 치료했느냐. 셀레나제 주사였죠. 혈관으로 그런 주사입니다. 5,000 마이크로그램. 5바이알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2번씩 맞았어요. 셀레나제 먹는 거 하루에 5병씩 먹었어요. 보통 우리가 2개씩 먹죠, 그죠? 이분 5개씩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크텔도 일주일에 거의 2번씩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고주파 일주일에 거의 2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양주사도 일주일에 1번씩은 아마 2번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월 20일이 됐어요. 3월 20일쯤 끝난 다음에 이분 하시는 말씀. 컨디션이 너무 좋다. 날아갈 것 같아. 말개 만져같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잘 다니고 얼마나 활기차게 다니시는지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난소 종양 부위가 단단한 느낌이 줄어들고 아주 남산만 했거든요. 깡깡깡깡한 게 지금 많이 물렁물렁해졌다. 제가 직접 만져봐도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 거의 뭐 물렁물렁하게 느껴졌어요. 하복부 팽창감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많이 꺼졌고 답답하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화순연단이시거든요. 3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정리해라.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아이들 또 뭐 친척들 다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오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치료가 분명히 잘 될 텐데, 예,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잘 돼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예, 얼마큼 좋아지는 걸 보여드리겠다. 1월 25일 날은 어떻습니까? 빨간 줄을 딱 보십시오. 이게 쇄골인데, 이 빨간 줄을 꼈을 때 아우리 쭉 내려가 있죠, 그죠? 정상이었어요, 이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때 안 좋아져가지고 2월 달에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확 줄었죠. 밑에서, 예, 복부에서 팽창해가지고 밀어 올리니까, 처같이 올리니까 배가 밀려 올라간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상태로 2월 15일 날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월 20일 날 찍어보니까 어때요? 내려갔죠? 예. 이때는 이미 뭐 숨이 힘들다 이런 말은 뭐 없었을 때예요. 그 다음 건 뭔가 하면요, 종양 표지를 제가 매달 찍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에 3월 초거든요. 3월 초에 CEA가 굉장히 이분에게 중요해요. CEA가 정상은 5 이하인데 이분이 찍어보니까 3월 들어오셨을 때 15.3 조금 높으셨어요. 그리고 CA 125, 사실 이분에게는 CA 125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난소암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118이에요. 꽤 높죠. 왜냐하면 한 35 이하여야 정상인데 조금 높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찍었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는 안 좋아졌고 4월 5일 날 찍었는데 보니까 15.3이 14.5로 조금 줄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난소암인 CA 125가 118에서 거의 반으로
51.4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스톱됐어요. 스톱해서 조금 더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잡혔다는 거죠. 잡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치고, 또 그때 오셨을 때 NK를 찍어보니까 1500이에요. 2000 이상이면 좋다고 그러고 50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1500이면 꽤 좋은 수치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를 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건 HRV라고요. 자율신경 검사예요. 우리 심장이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똑같이 뛰질 않아요. 조금씩 빨랐다가 조금씩 느려졌다 해가지고 딱 균형을 맞춰가거든요.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 기계로 정확하게 그 맥의 차이, 그 맥박수의 차이를 가지고 HRV라고 하는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까지 자율신경 기능이 얼마큼 좋은가 나쁜가를 보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수치는 뭔가 하면요. TP라고 보이세요? 이분은 165,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요 그림표를 볼 때 이 그림표가 바깥으로 크게 돌수록 좋은 거예요. TP도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노란색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건 SDN이라고, 이건 뭔가 하면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나의 힘이에요. 16이네요.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약간 좀 높아야 돼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높은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교감신경이 약간 높은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어때요? 부교감신경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태고, 이 비율을 가지고 LF, HF 이 비율을 가지고 이 비율인데 그 한복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만큼 나와줘야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차 치료가 됩니다. 3월 23일부터 2차 치료를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 셀레나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4월 초부터 있잖아요. 셀레나제 주사를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셀레나제를 확 줄이기 시작했어요. 약 한 20일 동안 셀레나제 5,000 마이크로를 4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3,000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2번밖에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많이 줄였고요. 셀레나제 안 주면 또 다른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쓰자. 그렇게 그 무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이물크텔이에요. 이물크텔이 굉장히 좋은 역할이 있으니까 이거 좀 집중적으로 쓰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한 3번, 4번. 만약에 우리가 행품만 된다면 5번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물크텔을 확 늘렸어요. 1일짜리를 2번 하다가 요게 4월 11일, 4월 18일 날 5개를 2번 일주일에 거쳐가지고 2번 놔야 되겠어요. 고주파는 이제 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 논문 하나 가져왔는데, 이 논문이 뭔가 하면요. 소듐 셀레나제예요. 셀레나제가 위암에 있어가지고 분화 정도를 좋게 해준다라는 그 논문이에요. 분화가 뭔가 하면요. 그 티밥을 튀길 때 잘 튀기면 팡 해서 크게 터지잖아요. 안 터지면 어때요? 단단히 그냥 그대로 있죠. 그거 똑같아요. 단단하게 이건 안 터진 거는 미분화, 저분화. 그리고 잘 터진 거는 잘 퍼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마치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잘 불려가지고, 압력밥솥에 푹 해가지고 아주 칙칙폭폭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밥이 아주 잘 퍼지잖아요. 그게 분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물에 불리지도 않고 제대로 압력도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생사치는 똑같죠. 예,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잘 분화되지 않은 암일수록 더 고약한 놈이에요. 항암제도 말 안 듣고, 예후도 안 좋고, 빨리 전이되고, 크지기도 더 빨라지고, 멀리 잘 가고, 아주 골치 아파요. 특별히 이제 이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아주 안 좋은 악성위암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미분화된 이 암세포가 좀 잘 퍼지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셀레늄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월 20일 날 찍어봤어요. 이게 왼쪽 난소고요. 이게 오른쪽 난소고, 이건 앞뒤로 보는 건데, 아까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커 보입니까? 밑에 있는 오른쪽 뼈인데, 오른쪽 난소는 좀 작아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위는 거의 눈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왼쪽 난소죠. 요런 모양이었는데, 예, 조금 커져 보이죠. 예, 이렇게 왼쪽 난소는 좀 더 커져 보이고요. 오른쪽 난소는 아까 보시게 되면은 2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단단하게 퍼진 것 같은데 4월 달에는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찍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왼쪽이 커져 보이고 오른쪽은 이것보다는 훨씬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흉부 엑스를 찍어보면은 아까 3월 달까지는 여기까지 좀 내려왔잖아요. 이제 4월 달은 많이 이제 편안해졌죠. 그죠? 아까보다는 볼록한 것보다 훨씬 좀 편안해 보이시죠?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게. 드디어 2차 치료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3차 치료로 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CT 결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좀 빠지셔서 그러는지, 아까 세레나제 안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분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외래로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외래로. 왜요? 하니까, 입원비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입원비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위급할 때나 쓰고, 지금은 그냥 외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레나제를 갖다가 5,000도 아니고, 딱 반 잘라가지고 2,500으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5번밖에 못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쵸? 먹는 건 아예 없어요. 그리고는 이미쿠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2개 내지 3개 이렇게 좀 맞으셨어요. 그리고 고주파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17일까지 끝냈어요. 값이 얼마예요? 40.5예요. 정상이 얼마인데요? 5 이하여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쇳불도 당근에 빼라는 말이 있잖아요. 14에서 40으로 튀었어요. CA가 그렇게 중요한데, 암주기세포의 하나의 수치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다음 CA 125도 아까 50 얼마에서 86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어요. 이제는 뒷생각하지 마시고,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서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단 불 좀 끄고, 나중에 좀 합시다. 그러고 단단히 제가 약속을 받고 보내드렸네요. 저하신근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밸런스가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대동소이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면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는 그럼 끝인가? 아무 가망이 없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분 경우를 듣고 용기를 내세요. 제가 오늘 마음에 용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분은 난소암이에요. 난소에서 이제 간으로 그리고 복막으로 전이가 되신 분이시고, 2020년도 12월달 진단받고, 진단받자마자 6차 항암을 하셨어요. 6차 항암을 하시고, 그리고 6차 끝난 다음에 폐 찍어보니까 좋았어. 그래서 5월달에 수술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난소는 복강이 전부 다가 난소 암 덩어리예요. 뭐 CA 125는 5,000.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3.5로 정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수술 들어갔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초에 이분에게 이미쿠테르가 세레나제 고용량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 전에 한 2주 정도 하셨던 분이신데요. 치료 내역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약 석 달입니까? 예, 석 달 걸렸네요. 35번 오셨는데, 주로 이분은 비타민C를 많이 하셨어요. 비타민C 70g을 30회니까 올 때마다 한 번씩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외 간단한 영양제들, 그 티포랄, 세레나제, 하루에 한 개 한 반 정도 드셨더라고요. 고주파 치료 2번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2주 동안 세레나제 5바이알 4번 맞고, 이미쿠텔 4번 맞고, 이렇게 이제 수술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 진단받으실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방광이고요. 여기 전부 다 난소입니다. 노랗게 보이시잖아요? 간으로 전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있는 거 전부 다 임파로 전이된 것들입니다. 대장 주위에 임파를 아주 크게 먹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난소고요. 이건 이제 옆으로, 양옆에서 본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죠? 어때요? 배 안에가 전부 다 꽉 찼죠. 그죠? 이렇게 난소에 큰 종양이 있으시고, 양쪽 그 골반뼈, 뭡니까? 허벅지 뼈 안에 전부 다가, 이게 전부 다 난소 덩어리예요. 굉장히 큰 종양이 있죠? 이건 CT상으로 보는 겁니다. 모습은, 여러분 볼록한 거 보이시죠? 그죠? 볼록한 거. 요거는 이제 횡격막에, 간 표면에 있는 그 때문에 횡격막에 붙은 그런 모습이고요. 요 까만 부분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난소가 너무 크고 복수가 꽉 찼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폐 찍어 보니까 어때요? 거의 다 안 보이시죠? 예. 마지막 4월 28일 그 판독지에 보시게 되면 No measurable ovary mass 보이시죠? 예. 난소 종양은 더 이상 측정이 잘 안 된다. 그렇게까지 좋아졌다. 이게 이제 수술 들어가기 4월 28일에 찍은 그 복구 CT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받았을 때 CA 125가 5,000이었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13.5로 떨어졌고 5월 달에 복강 수술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CT를 찍으시면서. 네, 그렇게 수술을 끝냈는데요. 양쪽 난소 다 드러냈고, 옆에 임파 드러냈고, 그리고 간에 있는 종양도 드러냈고, 그다음에 대장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그 씨앗들 뿌리에 있는 그런 종양도 드러냈고, 횡격막에 있는 종양도 드러냈고, 그다음에 뭐 복부에 있는 장관막 다 드러냈고, 배 속에는 거의 다 드러냈어요. 싹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진단명은 하이그레이드 세로스 칼시노마, 그러니까 고위험도의 그 장액성 그런 그 난소암이다 이렇게 판단됐고, 남아있는 건 조그마한 게 남아있다고 적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선항암 하면은 그 수술한 다음에 항암을 안 하거든요. 이번은 3차를 더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6월 19일부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고용량 세레나제 시작하셨어요. 쭉 맞으시고, 임크텔도 맞기 시작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랬는지,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아주 가볍게 했고, 3차까지 안 하고, 두 차만 끝나고 가볍게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용기를 좀 드렸어요. 그때 조금 얼굴이 좀 밝아지시더라고요. 훨씬 내보다 심하네요. 예, 심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난소암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위암이 저희들이 게 조금 케이스는 다르긴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강의의 어떤 결론이라고 하시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결론. 이제까지는 정리를 제가 설명드렸고, 예, 이제부터는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는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전부 다 단백질들이에요. 단백질들의 끝으로는 전부 다 당이 붙어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당사슬을 만들어요. 이러한 당사슬이 많을수록 건강한 세포일까요? 적을수록 건강한 세포일까요? 많을수록이죠. 당연하죠. 예. 민둥산보다는 숲이 많아야 좋아. 예. 그래야 건강한 숲이 되겠죠. 이 기능은 뭔가 하면 세포와 세포의 정보 교환하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해서 결국은 자연 치료의 밑바탕이 바로 이 당영양이에요. 글라코 영양은 우리 몸은 60기조의 그런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손상이 가장 많이 된 세포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대요. 필요한 것을 먼저 갖는 거죠. 가서 여러 가지 단당류가 복잡하게 연결돼 가지고 당사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결합해 가지고 결국은 세포 표면에 부착됩니다. 이게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독소인지 또 다른 어떤 뭡니까 세포인지 이런 거를 또 호르몬인지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심어주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은 면역력의 강화, 면역기의 조정,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중추신경계의 신경물질 전달, 신진대사를 조절, 호르몬 조절, 항염,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좀, 요게 눈에 아주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혈액 속에 성체, 줄기세포의 활성화. 치료는 줄기세포가 합니다. 근데 줄기세포 잠자고 있어요. 영양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좋은 영양을 줘서 줄기세포 활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침 맞잖아요, 침. 침이 사실 뭐 아무 영양도 없잖아요. 자극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길에다가 딱 넣으면 기가 막히게 됐거든요. 무엇이 지나가는 길인지 혹시 아세요? 줄기세포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제를 이 일에 쓸 수 있는가? 그걸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체에서 단당류는 오직 8가지밖에 없어요. 이 8가지가 글리코 당 영양이라는데 이 당 영양은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만 있으면 그리고 간 기능만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면 우리 몸속에 다 사실 합성이 돼요. 그렇지만은 간 기능도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고 또 여러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당 영양을 합성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당 영양이 우리 몸속에 부족하는 게 곧 뭐가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은 질병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질병 곧 우리 몸속에서 당 영양이 제대로 합성되지 못한다. 혹은 공급 바깥에 들어오는 당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장수손에 가는 장수인들은 세포 표면에 이 당 영양이 8만 개 내지 10만 개나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건강하게. 그리고 일반인들은 적어도 3만 내지 4만 개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이 당사슬이. 암 환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얼마나 적을까요? 수천 개. 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대로 세포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당 영양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당 영양이 어디 있는가? 특히 버섯류에 굉장히 많아요. 수액류, 곡물, 씨앗류, 통곡물,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훅고기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비싼 당 영양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나 혹은 상품으로 개발된 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주사제로도 이 당 영양이 들어있는 주사제가 있느냐는 거죠. 임크텔 주사는 아시죠? 임크텔 속에 당 영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주사를 놓으면 그냥 놓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호박에다 푹 찌르듯이 뭐 고구마 삶아가지고 젓가락 찌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놓지 말고 정확한 위치에 놓자는 거죠. 뭐가 지나간 자리에? 줄기세포가 지나간 자리에 넣자 이거죠. 그러면 줄기세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 이뮤코텔 주사소에는요, 약 4%가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이러면
보면 만노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그 다음에 휴코스 국구단이거든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지도 몰라요. 이목구태 속에서. 그렇죠. 이것도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능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직접 해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예. 환자분들 해봤을 때도 좋았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좋았고, 뭐, 그렇게 좋았어요. 당 단백질이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인가 하면요. 노벨 생리학상을 5번이나 받았어요. 5번. 당 용량이 굉장한구나. 당 단백질이 대단한 거구나.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거구나. 역할이 확실한 거구나. 검증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어디서 이게 답이 이때까지 답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먹는 걸로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사제도 있다는 거. 그럼 이해하시고, 과연 그럼 주사제를 맞았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MD 앤더슨 캔서 센터. MD 앤더슨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암센터예요. 여기서도 뭘 하는 거 아십니까? 컴플리멘터리 메디슨 해요. 보완의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라티브 메디슨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의학.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참 안타까워요. 거기서는 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큐펑처. 침도 해요. 대체약은 하진 않아요. 대체약은 하지 않지만 보완의학과 통합의학은 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통합의학 하면 그냥 뭡니까? 이 현대의학하고 그다음에 면역하는 그런 치료만 생각했지만 이제 조금 더 시약을 들러가지고 한방 쪽에도 좀 우리가 좀 눈을 돌리자는 거죠. 물론 이건 자격 있는 선생님한테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사실 이 뜸자리, 그 다음에 지압자리 이거는 상식에 관한 거잖아요. 소 안 되면 어디 눌러요?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 이건 대장의 혈자리거든요. 누르면 대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촉산이. 옛날에 저 선비들이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어떻게 하면서 걸어간지 아세요? 촉산이 누르면서 걸어갔어요. 피곤하면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촉산민을 지압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뜸을 뜰 수도 있겠고 침을 놓을 수도 있겠죠. 미끄들 맞으신 분들 계시고 나머지 분들 계시는데 미끄들 맞으신 분들 계신다면은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분 계시다면은 저는 단전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방광이라든가 전립선, 신장, 비누생식기, 난소, 자궁 안 좋으신 분들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사타구니에다 놔요. 사타구니에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방광 환자들은 거기다 저희들이 놔드리고 있습니다. 방광 환자들은 서해부에다가 직접 방광 점적도 하지만 서해부에다가 피하러 나오기도 하니까 부담 없이 안 좋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전립선 환자분이 계신데요. 그 환자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임크테를 맞아서 그런지 난 골프가 너무 잘 돼. 갈 때마다 내가 탔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근데 젊은 애들이 나한테 피피 다 쓰러져. 기분이 좋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맞으세요. 어디다 이거 놔드립니까? 여기다 놔드려요. 전립선 환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요.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전립선 환자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즉, 본인이 겪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임구태를 이제 바로 시작하시긴 또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임구태 일주일에 한 번 같으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일주일에 2회 정도 맞으신다 그러면, 배꼽에다가 혹은 또 서해부로 확인하고 단전하고 촉산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그림.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옛날에 전사 같죠? 잉카 제국의 전사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발목. 전부 다 무릎 바로 밑에 아니면 발목 위에다가 딱 묶어 놨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경찰분들이 전부 다 다리에다 뭘 찬 줄 아세요? 각반 찼어요. 옛날에 결혼 시간에 다리에다가 다 각반 차고 후서 올려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리 쪽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원시 부족들은요, 다리에다가 띠를 딱 떼요. 그래서 딱 묶어가지고 산을 날아다녀요. 거기다가 주사를 놓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오늘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통합의학 치료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것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앞서가지고, 한의를 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미쿠테를 특별히 이 주사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